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우였어요. 엄마 살려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떨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죠. 지우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칼 들고 내 머리카락 자르려고 해요. 뒤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무당의 주문소리, 시어머니의 고함. 귀신 나가라.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딸의 비명. 엄마.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옷을 걸쳤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한테 소리쳤죠.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30분이 30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텅 빈 도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라. 6개월 전만 해도 평범했습니다. 딸 지우는 결혼 3년 차 남편 준호와 단란하게 살았죠. 시어머니와도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보는 사이였고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괜찮으세요? 간섭도 안 하시고. 지우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해 3월 지우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축하해, 우리 지우. 정말 축하해. 시어머니도 기뻐했대요. 울면서 절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손주야.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하지만 3주 후였습니다. 지우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아기가 없어졌어요. 초기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더니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우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다시 시도하면 된대요. 흔한 일이래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가 옆에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병실에 와서 지우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조상님이 노하신 거야. 네? 우리 집안 조상님이 며느리를 안 받아들이신 거야. 그래서 아기를 데려가신 거야.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병실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무속신앙이 폭발하기 시작한 날. 한 달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무당 데리고 집에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당? 무슨 무당? 박 씨라는 분인데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혀를 차요. 기가 안 좋다,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서요. 지우야, 그거 다 사기야. 믿지 말어. 엄마, 시어머니가 이미 돈 주셨대요. 300만 원. 300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지우가 말렸어요. 엄마,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더 화내실 거예요. 괜찮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날 거래요. 한 번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당 박 씨는 지우네 집 거실에서 굿을 했대요. 빨간 치마, 금빛 비녀, 새하얀 분칠. 북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 집에 할멈 귀신 붙었다. 며느리 뱃속에 들러붙어서 애를 못 낳게 막는다. 지우는 방 안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벌벌 떨면서. 굿은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이 퉁퉁 부어서 출근했어요. 회사 동료가 물었대요. 지우 씨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귀신이 더 붙는다고 무당이 경고했거든요. 굿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지우를 불렀대요. 지우야, 앉아봐. 이거 꼭 지켜야 해.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답니다. 거기엔 무당이 적어준 금기사항이 빼곡했어요. 금기사항 반드시 지킬 것. 일 빨간색 옷 입지 말 것 귀신이 좋아함. 이 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 귀신이 따라옴. 삼거울 보지 말 것 귀신이 보임.
사고기 먹지 말 것 살생은 애군. 5 장례식장 절대 금지 귀신 올문. 6 임산부 보지 말 것 기운 뺏김. 7 사진 찍지 말 것 돈이 빠짐. 8 머리 자르지 말 것 땡마기. 9 화장하지 말 것 얼굴 가리면 안 됨. 10 웃지 말 것 귀신이 틈을 탄다. 웃지 말라고? 사람에게 웃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우는 그날부터 지옥에 떨어졌어요. 월요일 회사에 빨간 블라우스 입은 동료가 다가왔대요. 지우야, 점심 같이 먹자. 지우는 뒤로 물러났답니다. 미안해. 나 급한 일 있어. 동료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떠났고요. 화요일 거울을 못 봐서 화장을 못하고 출근.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지우 씨 아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요일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고깃집이었죠. 지우는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어요. 왜 고기 안 먹어? 다이어트 해? 내 다이어트요. 목요일 동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장례식장 가자고 하더래요. 미안해, 나 못 가.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미안해. 금요일 임신한 동료가 배를 쓰다듬으며 지나갔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렸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대요. 토요일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했어요. 지우야, 우리 인증샷 찍자. 나는 빠질게. 왜? 요즘 넌 왜 이래? 일요일 혼자 집에 있었대요. TV를 보다가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긴 장면이었죠. 웃음이 나오려는 순간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안 돼, 웃으면 안 돼. 귀신이 들어온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울었어요. 거울도 못 보고 웃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먹고 사진도 못 찍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요? 한 달이 지나자 지우는 8kg가 빠졌습니다. 2달째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대요. 지우야, 다음 주에 큰 곳 한다. 박 선생님이 칠성판을 해야 한대. 어머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게 약한 거였대.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대. 500만 원이래. 500만 원. 지우는 숨이 막혔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너 손주 안 나올 거야? 우리 집안 대가 끊어져도 돼? 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건 아니에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 병원이 뭘 해줬어? 애를 지켜줬어? 아니잖아. 준호는 결국 항복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적금을 깼어요. 500만 원. 5년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당 박 씨는 지훈의 집 마당에 단을 쌓았어요. 촛불 49개, 과일 7가지, 북 1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굿을 했습니다. 쿵쿵쿵. 북소리가 온 동네에 울렸어요.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경찰이 왔어요. 여기 누구 집입니까? 시어머니가 나갔죠. 죄송합니다. 굿 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밤 11시 넘어서는 소음 단속 대상입니다. 제발요. 손주 보려고 하는 건데. 경찰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눈총은 피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지우는 이웃 아줌마들과 마주쳤대요. 어머, 며느리.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었어? 북소리 때문에 애가 잠을 못 잤어.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집으로 왔답니다. 3달째 시어머니가 또 무당을 불렀어요. 이번엔 진호기굿을 해야 한대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박 선생님이 확실히 풀어준대.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1,000만 원. 준호가 거절했어요. 엄마, 안 돼요.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어요. 그럼 대출 받아. 대출요? 응. 손주 보는 일인데 대출이 뭐가 대수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이건 잘못됐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답니다. 너도 내 아내처럼 귀신 들렸구나. 내 아들이 이럴 수가.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대부업체에 갔어요.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이자 25%. 무당 박 씨는 돈을 받자마자 웃으며 말했대요. 이제 확실히 풀릴 겁니다. 제 굿은 영험해요. 저는 이 모든 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우가 숨겼거든요.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하지만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윤지우 씨 보호자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우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느 병원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지우가 누워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푹 꺼진 눈, 창백한 얼굴. 지우야. 딸이 눈을 떴어요.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왜 말을 안 했어? 미안해요, 엄마.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이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체중이 12kg나 빠졌고요. 빈혈도 심각합니다. 12kg요. 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환자분이 자해 흔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예요. 네, 팔목에 여러 개의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지우의 팔을 봤어요. 소매 안쪽에 빨간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엄마, 나 못 살겠어요. 거울도 못 보고 웃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귀신 꿈을 꿔요. 할멈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 끌어요. 내가 우리 집 대를 끊었다고 하면서요. 지우야. 회사에서도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는데 나는 말도 못해요. 말하면 귀신이 더 붙는데요. 그만 울어.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다음 날부터 저는 무당 박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에 무당 박 씨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게시글이 수십 개 나왔어요. 제목 무당 박 씨한테 3,000만 원 뜯겼습니다. 내용 저희 어머니가 박 씨를 믿고 5년 동안 돈을 바쳤어요. 결국 집까지 팔았습니다. 가족이 다 망했어요. 제목 박 씨 굿하고 엄마 자살했어요. 내용 박 씨가 당신 딸한테 귀신 붙었다고 해서 엄마가 저한테 매일 굿을 강요했어요. 견디다 못한 엄마가 결국. 제목 박 씨는 사기꾼입니다. 내용 법원 판결문 첨부합니다. 박 씨는 전과 3범입니다. 저는 게시글을 쓴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50대 김 씨였습니다. 어머니가 박 씨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굿밥만 버리고 돈을 물쓰듯 썼죠. 결국 파산했어요. 얼마나 쓰셨어요? 8,000만 원이요. 집도 팔았어요. 지금 전세로 살아요. 두 번째 피해자는 30대 이 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암 환자셨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박 씨가 굿으로 고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씨는 울먹였어요. 박 씨만 안 만났으면 어머니가 살 수 있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20대 박시동명 이인이었습니다. 박 씨가 저한테 귀신 붙었다고 해서 1년 동안 정신과를 다녔어요. 우울증 약도 먹고요. 자살 시도도 3번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박 씨를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치료받았어요. 이제 알아요. 귀신 같은 건 없다는 걸요. 저는 이 사람들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전자민원을 통해 박 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했어요. 성명 박미자. 생년월일 1965년생. 전과 기록. 2015년 3월 사기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8년 7월 무속 사기 벌금 500만 원.
2021년 11월 공갈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과 3범. 제대로 된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저는 무당 박 씨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했어요. 딸이 아파서 상담받고 싶어요. 그래요? 언제 오실래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다음 날 저는 박 씨의 무속원으로 갔어요. 낡은 상가 건물 2층, 빨간 천으로 덮인 간판. 천기무속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 안은 온통 빨간 천과 촛불, 북징으로 가득했죠. 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짙은 화장, 큰 귀걸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어요. 박 씨는 눈을 감고 제 주위를 손으로 훑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기가 안 좋으시네요. 네? 딸한테 귀신이 붙었어요. 아주 독한 귀신이요. 어떤 귀신인데요? 할멈 귀신이에요. 조상 중에 한 맺힌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따님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를 못 낳게 막고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가방 속에 숨겨둔 녹음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굿을 해야죠. 큰 굿을요. 얼마나 큰 굿이요? 박 씨는 손가락을 꼽더니 말했어요. 2천만 원이요. 숨이 턱 막혔어요. 2천만 원이요? 네. 이 정도 독한 귀신은 큰돈 들여야 풀려요. 제가 30년 경력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확실히 풀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제 굿은 영험해요. 지금까지 수백 명을 살렸어요. 증거가 있나요? 박 씨가 눈을 떴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증거요? 네. 선생님이 수백 명을 살렸다는 증거요. 손님, 신앙심이 없으시네요. 신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선생님, 2015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받으셨죠? 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2018년 무속 사기로 벌금 500만 원, 2021년 공갈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전과 3범이세요. 저는 법원 판결문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누구야? 제 딸이 누군지 아세요? 윤지우. 시어머니한테 6개월 동안 굿 해준 그 집 며느리요. 뭐... 선생님이 지난 6개월 동안 그 집에서 받은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는 적금 깨고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박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 당장 나가. 나가기 전에 이거 들어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틀었습니다. 박 씨한테 8천만 원 뜯겼어요. 박 씨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박 씨는 사기꾼이에요. 박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은 거짓일 때만 성립해요. 이건 전부 사실이죠. 법원 판결문도 있고 피해자 증언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돈한테 받은 돈 전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로요. 박 씨는 입술을 떨었어요. 돈은 이미 다 썼어. 그럼 분할로 갚으세요. 매달 50만 원씩. 50만 원씩 36개월이면 1,800만 원이죠. 계산 빠르시네요.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번뜩 바뀌었어요. 근데 말이야. 네? 당신 딸 진짜 귀신 붙었어.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뭐라고요? 내가 저주 걸었거든. 당신 딸 평생 아기 못 낳을 거야. 내 저주는 영험해. 그 순간 저는 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어? 나 놓으라고. 저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한테 저주를 걸어? 난 무당이야. 신의 권능이 있어. 저는 박 씨를 밀쳤어요. 박 씨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 무슨 신?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야.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인간 쓰레기. 뭐라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오늘 한 말 전부 녹음했어요. 저주 걸었다는 말까지. 협박죄 추가예요.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두려움으로. 저주라고? 내 딸한테 저주를?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어.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딸네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무슨 일이세요? 사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 피해자 증언 녹음 파일.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박 씨가 사기꾼이라는 증거예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박 씨는 전과 3범이에요. 2015년, 2018년, 2021년 모두 사기와 공갈로 처벌받았어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법원 판결문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야. 박 선생님은 진짜 무당이야. 신령님이 내리셨어. 사돈 정신 차리세요. 박 씨는 사기꾼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박 선생님이 우리 지호 살린 거야. 귀신 쫓아낸 거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딸 진짜 귀신 붙었어. 내가 저주 걸었거든. 평생 아기 못 낳을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제가 박 씨를 만나고 왔어요. 박 씨가 지우한테 저주를 걸었대요. 평생 아기 못 낳게. 그럴 리 없어. 박 선생님이 그럴 리. 사돈. 정신 차려요. 박 씨는 지우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이고 있어요. 지우가 지금 12kg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2kg? 네. 영양실조예요. 고기도 못 먹고 웃지도 못하고 거울도 못 보게 했잖아요. 그게 다 박 씨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귀신을 쫓는 방법이라고. 귀신은 없어요. 박 씨가 돈 뜯어내려고 지어낸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믿어. 박 선생님을 믿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그럼 제가 묻겠어요. 1,800만 원 쓰고 뭐가 나아졌어요? 그게 지우가 임신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아파졌잖아요. 12kg 빠지고 자해하고 죽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요? 6개월이나 했잖아요. 6개월 동안 박 씨가 한 게 뭐예요? 돈만 받아 챙기고 지우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난 손주가 보고 싶어서. 손주가 보고 싶으면 딸을 살려야죠. 지우가 죽으면 손주는 무슨 손주예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난 그냥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발 정신 차려요. 지우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돈이 지금 당장 박 씨를 끊지 않으면 지우는 정말 죽을 거예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 뭐예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전과 3범이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가요. 박 씨한테 같이 가서 확인해요. 지금? 네, 지금 당장.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박 씨의 무속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선생님, 사돈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요? 선생님이 사기꾼이래요. 정과 잘하고 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어디 그런 헛소리를. 저는 서류를 박 씨 앞에 던졌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기 법원 판결문이에요. 2015년, 2018년, 2021년 전과 기록 다 있어요. 박 씨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박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건 누명이에요. 누명이요? 제가 웃었어요. 그럼 법원이 거짓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누명인가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당신 딸 진짜 귀신 붙었어. 내가 저주 걸었거든. 평생 아기 못 낳을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막았어요. 박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거. 제가 화가 나서. 저주를 걸었다고요? 무당이 사람한테 저주를 거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박 씨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 믿었어요. 제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1,800만 원 드렸어요. 선생님이 우리 며느리 살린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근데 며느리가 12kg 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해하고 죽고 싶다고 해요. 이게 선생님이 살린 거예요? 박 씨는 뒤로 물러났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요? 저는 비웃었어요. 돈만 받아 챙기고 지우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게 최선이에요. 나는 진짜 무당이에요. 신령님이. 신령님? 무슨 신령님이 사람한테 저주를 걸라고 시켜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며느리를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사돈 이제 알았죠? 박 씨는 사기꾼이에요. 우리 같이 경찰서 가요. 박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서요? 네,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저주 운운한 것도 협박죄로 추가할 거예요. 안 돼요, 제발. 박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돈 돌려드릴게요. 제발 경찰엔 신고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씨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지우가 약을 먹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수면제를 한 통을 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응급실이요.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금 위 세척 중이에요. 저는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제 딸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 후 지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지우야. 지우가 눈을 떴어요.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안해요.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바보야. 엄마가 다 해결한다니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박 선생님한테 가요. 오늘도 또 전화하셨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아직도? 네. 박 선생님이 더 큰 굿을 해야 한대요.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는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사돈. 문 열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사돈? 저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자살 시도했어요. 뭐라고요? 수면제 한 통을 먹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사돈이 죽인 거예요. 사돈이 우리 딸 죽인 거라고. 나는 그냥... 그냥 뭐요? 박 씨가 사기꾼인 거 알면서도 또 연락했어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나는 손주가 뭐요? 딸이 죽어가는데 손주가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박 씨한테 전화해서 끊으세요. 아니면 저는 사돈도 같이 고소할 겁니다. 공범으로요. 사돈. 선택하세요. 박 씨냐 지우냐.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못 만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 씨의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 돼요. 지금 끊으면 저주가.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이제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사돈 같이 가요. 지우한테 사과해요. 한 달 후 박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다른 피해자 7명이 법정에 섰어요. 박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박미자는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들에게서 총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무당 행세를 하며 귀신이 붙었다. 저주가 있다며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맞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시오. 네. 맞습니다. 피해자 윤지우 씨에게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금기 사항을 주고 굿을 여러 번. 그 결과 피해자는 12kg가 빠지고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검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김정순, 나오십시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박 씨를 믿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얼마를 주셨습니까? 1,800만 원입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12kg가 빠지고 자해하고 자살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귀신이 붙었다고, 웃으면 안 된다고, 거울 보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네, 저는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인석에서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며느리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윤지우 씨도 증언하시겠습니까? 지우가 일어났어요. 법정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을 수 없었고, 거울도 볼 수 없었고, 친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제가 고장난 사람 같았습니다. 지우는 울었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미자는 무당을 가장해 피해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총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윤지우 씨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쾅, 쾅. 망치가 내려 찍혔어요. 저는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지우도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시어머니는 법정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어미가, 이 시어미가 미안하다.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 통장과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모은 적금이야. 남은 돈 전부. 그리고 집 등기증도 어머니, 이건 내가 써. 치료비로 쓰고. 나중에 집 살 때도 보태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어미가 뭘 해야 해? 지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저를 그대로 봐주세요. 귀신 붙었다고 하지 말고. 저도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고 싶어요. 근데 못 낳는다고 귀신 탓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지우를 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지.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신 거 알아요. 저도 낳고 싶어요. 근데 제발 기다려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리고 이제 나는 박씨 같은 사람 안 만날게. 약속해.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속을 끊고 대신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이 좋은 말씀 하시더라.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이래. 지우도 천천히 회복했어요. 몸무게도 돌아왔고 웃음도 되찾았죠. 그리고 어느 봄날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진짜?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요. 8주래요. 지우야. 축하해. 무서워요, 엄마. 또 잃을까봐.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 9개월 후 지우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2.9kg의 작은 아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아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기다리신 손주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아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 용서라고 짓고 싶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용서를 가르쳐 줬으니까. 지우가 웃었어요. 좋아요. 용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무당도 굿도 저주도 필요 없었어요. 필요한 건 사랑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었죠. 진짜 기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데서 오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속에 빠져 가족을 괴롭히는 분이 계신가요?
제발 그 가족을 구해주세요. 무당이 아니라 의사에게, 굿이 아니라 치료에게, 미신이 아니라 과학에게 기회를 주세요. 사랑은 협박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북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